반갑습니다. 저는 말이 되는 역사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7세기 중엽 당나라 이세민의 조서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멸망했고 그 뒤를 이은 당나라도 고구려와 전쟁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시점마다 이 왕들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당나라 이세민이 내렸던 조서인데요. 이 조서가 만들어진 시기는 서기 645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이 옛 성현들의 중요한 목표였다는데 이 이세민이나 수양제도 선비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장안에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역사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세민이 말하기를 고구려의 망리지, 중국 발음으로는 머리치인 그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변방을 불법으로 점거했으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계로 순행하여 요 갈에 죄를 묻고자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공격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주와 계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이 요수와 갈석 또는 요수의 위치를 알면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록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나라의 공격이 실패했던 원인을 지적하는데 당시에 고구려의 임금과 백성들이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수양제와 백성들은 원수 같았다라고 합니다. 혼란을 꾀하는 군대로 평화로운 병사를 공격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게다가 수나라는 군량미 공급에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그것이 패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세민이 보기에 이제 군량미가 충분하고 추가로 소와 양을 많이 몰고 가서 식량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부 구절마다 자신이 백성을 배려한다는 그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조서의 마지막에는 당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때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뛰어난 전략을 가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조서인데요. 고구려를 파하고 음식을 하사한다라는 제목으로 내린 조서인데 이것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요동성을 함락하고 근처인 주필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시성 공격을 앞두고 휴식을 주겠다는 거지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세민이 보기에는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먼저 위키백과에 있는 설명을 보면 고구려의 안시성을 함락시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흘 동안 모여 술을 마시게 하라고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시성을 함락시켰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한족들이 수천 년간 해온 짓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서의 제일 앞에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왕, 즉 고조 이연이죠. 이연이 순리에 따라 창업을 했고 자기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법도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은 무리들이 감히 거역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고구려를 메뚜기 다리, 참새 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지만 성현들의 뜻을 이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5명의 장사라고 하고요. 이 모든 행위의 동기는 오직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에 대한 공격과 승리한 것을 정리한 구절입니다. 요양을 지나면서 항복한 성들이 쌓였다 라고 합니다. 또 봉화로 승리를 알릴 때 그 불빛이 만족스러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오늘 안시성을 공격하려 하는데 이 성 안에 군사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고구려에서 동원한 병력은 15만이고 깃발이 30리에 걸쳐 이어졌는데 당나라 군대가 격파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누살, 연수와 해진이 항복했고 고구려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으니 3일간 잔치를 베풀고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조서에서는 유와 계로 순행하여 요와 갈의 죄를 묻겠다라고 했고요. 이 두 번째 조서에서는 요양을 지나면서 항복한 성들이 쌓였다고 합니다. 여기 기록에 나오는 요와 요양은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 요가 요수일 수도 있고
또 요수의 둘레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요수와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영상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 요수는 산서성에 있는 청장서원 또는 청장하나 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양은 어디일까요?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세민이 조서를 내린 것이 645년으로 당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에 나오는 요양은 이세민 때 쓰여진 수서나 또 이후에 당나라에 대한 역사책인 구당서 또 신당서에서 이 요양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 먼저 수서를 보겠습니다. 이 수서는 이세민 때 위징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서 권 30에 보시면 요산현은 후위 시대에 요양이라고 불렀다가 후제 때는 폐지되었고 수나라 때 다시 설치되었는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요산으로 바꿨다는 거죠. 596년에는 요주에 속했고 605년경에는 요주가 폐지되고 요산현에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기료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자를 기료수 또는 기요수라고 읽는데요. 이게 중국 그 발음으로는 치라오 정도 되고요. 이 지명들에 대해서는 중국어 발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음이 나는 다른 한자로 바꿔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바꿔 쓰는 글자가 우리식 한자음으로는 전혀 다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역사 해석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요자들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만요. 산해경에 있는 글자와 이 기료수에 있는 이 요자가 비슷하게 생겼고 이 발음도 같습니다. 수경주에 보면 청장하가 요수와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 요수는 요하현 서북쪽에 있는 이 요산에서 발원하고 요하현 옛성의 서남쪽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속성에 이르러 청장에 합류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요산, 요수, 속성의 위치가 어디였건 청장에 합류를 한다고 했으니 여기는 산서성이겠죠.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표시된 장소가 바로 속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화순에서 흘러내려오는 청장 동원과 합류를 하죠. 수경주의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큰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입니다. 강의 북쪽,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 북쪽에 있는 지명에는 양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요수가 어느 요자이건 그 요수의 북쪽에 있는 지명은 요양이 되는 겁니다. 이 수경주에 요하현이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당연히 이 현의 이름은 본래 요양현입니다. 요수의 북쪽에 있으니까요. 당시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나 유명한 학자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서 통지 요주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서남쪽에 화순현이 있고 강이 이렇게 그림에서는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동쪽에 요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심주 무향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거꾸로 그려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화순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이 그림의 위아래를 바꾸면 성의 남쪽에 강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서쪽으로 가지만 그림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은 동남쪽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청장하고. 지도에서 보면은 이 화순현이라고 하는 곳의 남쪽에 큰 현은 현재 좌권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주라고 표시된 지역이 바로 이 요수의 남쪽이 아니라 북쪽인 요양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좌권현이 되는 겁니다. 강의 북쪽에 있어서 요양현인데 그걸 몰라서 또는 고의로 요하현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결국 수경주나 당나라 초기의 기록인 수서의 내용을 보면 요양현은 현재의 산서성 진중시 좌권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당서의 요양이라는 기록을 살펴보는데 이 요양이 지리지에는 없습니다. 열전편에 조금 보이는데요. 이 열전 59에 이다조라는 사람을 요양군왕에 봉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열전 88 가탐편에서는 수나라 때 요양은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토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수나라와 대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고구려니까 결국 요양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전 149 하의 거란 편을 보면은 개원 13년에 토우라는 인물이 귀순해서 요양군 왕으로 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당서의 요양을 살펴보면 구당서와 마찬가지로 지리지에는 없습니다. 열전편에는 구당서와 마찬가지로 이다조라는 인물을 요양군 왕에 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거란 편에 보면은 구당서처럼 토우가 귀순을 해서 요양군왕으로 봉하고 궁중의 수기로 머물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서에는 요양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구당서, 신당서에는 지리지에 요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세민이 조서에서 요와 가를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송나라 때 새겨진 그림인 이 우적도에 요가 분명히 있고 그 위치는 산서성 좌권현 일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도 근처 어디에 있었겠죠. 그리고 요양을 지나면서 항복한 성이 쌓였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양이라는 지명은 요수의 북쪽에 있어서 요양입니다. 이 요수가 속성향이라는 곳에서 청장하와 만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산서성의 청장서원이고 요양현은 좌권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의 동쪽에 있는 성이니까 요동성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서쪽에서 진격을 할 때 이 요양현에 있는 성은 요수의 동쪽에 있는 거죠. 이 동쪽이라는 것이 수직선 그어놓고 동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황제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고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하게 보존되었을 겁니다. 신분제 시대에 어떤 기록보다 중요한 것이고 기록의 내용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나라가 어떤 경로로 고구려를 공격했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많은데 역사 기록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조서에 적힌 지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본기에 나오는 지명이고요. 그 다음이 열전에 나오는 지명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전쟁을 이끌었던 당사자 이세민이 요양을 점령하고 안시성을 공격했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요양과 안시성을 찾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당시에 이세민의 부대 외에 다른 부대가 있었겠지만 주력군이었던 이세민의 군대는 산서성 좌권현 일대에 있었던 요동성을 공격하고 이어서 다른 성들을 점령했던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화살을 맞고 위험에 빠져서 도망을 친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